2030년대 대한민국 해군은 더욱 강력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시점에서도 한국 해군의 전력은 그리 약한 편은 아닙니다. 하지만 주변국 일본, 중국, 러시아가 워낙 해군력이 강하고 지정학적으로도 중국, 일본과 워낙 가까운 거리에 위치해서 그동안은 해군력 증강이 그리 크게 눈에 띄게 들어오지 않는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2030년에 들어서면 더 강력한 대한민국 해군을 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국 해군은 그동안 연안 해군에 머물러 왔지만 연안에 머물던 우리 해군이 작전 반경을 확대하면서 해군력 증강은 매우 중요한 전력으로 자리 잡게 됩니다. 한국 해군이 전력을 확대하는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미국 등 우방국과의 연합 방위 능력을 확대하고 새로운 통상교역 루트로 구성하는 북극 항로에서 우리 선박들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서입니다. 북극 항로에는 우리뿐 아니라 중국과 일본도 지대한 관심을 갖고 있어 찬 바다에서 한중일 해양 삼국지가 펼쳐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우선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을 장착한 신형 잠수함 사업도 추진됩니다. 해군은 2020년부터 장보고 3 9척을 전력화해 1992년부터 투입한 209급 잠수함을 대체할 계획입니다. 장보고 3 잠수함의 첫 번째 버전에 해당하는 배치 1은 2020에서 2023년까지 총 3척이 건조됩니다. 이 잠수함에는 SLBM을 발사할 수 있는 6개의 수직 발사관이 장착됩니다. 배치 2는 수직 발사관이 10개로 늘어납니다. 북한은 지난해 발사한 SLBM 북극성 -3형의 고체 연료를 사용하면서 추력이 상승했고 사거리도 50% 이상 늘어난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우리 또한 얼마 전 한미 미사일 협정 개정으로 고체 연료를 사용할 수 있는 미사일 개발이 실현되면서 앞으로 배치될 장보고 3 잠수함의 SLBM의 사거리나 발사의 편의성 그리고 정확도도 한층 더 좋아질 것이라 예상됩니다. 또한 대한민국 해군 전력이 급상승할 수 있는 요소는 7조 원 규모에 달하는 6,000톤급 KDDX 준 이지스함을 들 수 있습니다. 그동안 세종대왕급 이지스함이 맡아온 대공 방어 및 탐지 등을 분담할 것으로 보이는데 준 이지스함인 KDDX는 통합 마스트를 갖췄고 127mm 함포와 64세리 KVLS2를 탑재해 무장은 세종대왕급과 비슷하거나 더 우수할 것으로 보입니다. KDDX의 핵심 장비 가운데 하나인 레이더는 미국 차세대 이지스 레이더인 AMDR에 버금가는 수준의 고성능 레이더가 준비되고 있습니다. 현재 한화 시스템과 LIG 넥스1이 제안한 KDDX의 레이더는 장거리 탐색용 S밴드와 정밀 추정용 X밴드를 모두 사용하는 듀얼 밴드 방식의 AESA 레이더에 적외선 탐색 추적 장치인 IRST가 통합된 형태입니다. 이 레이더는 지상 기반의 장거리 방공 체계인 L3에 적용된 위상 배열 레이더를 바탕으로 개발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L3용 레이더가 항공기와 탄도미사일을 200에서 300km에서부터 탐지, 추적해 15개 이상의 표적과 동시 교전할 수 있는 능력으로 개발되는 만큼 KDDX의 레이더 역시 이와 유사한 형태의 우수한 장거리 다목표 동시 교전 능력을 갖출 것으로 기대됩니다. KDDX에는 전방 48셀, 후방 16셀이 신형 한국형 수직 발사 체계가 설치될 예정입니다. KVLS2는 현재 한국형 구축함에 설치된 KVLS보다 면적은 180%, 길이는 120%, 무장 탑재 중량은 185% 증가한 대형 수직 발사 체계로 대공, 대함, 대잠, 대지 무장 모두 한국형 무기들이 들어갑니다. 함대공 무기체계로는 L3의 해상형과 대공이 준비되고 있습니다. L3 해상형은 사거리가 최소 160km 이상으로 항공기는 물론 전술 탄도미사일 요격도 가능한 수준으로 개발되고 있으며 사거리가 20km급인 해공은 근접한 적의 대한미사일과 항공기, 무인 항공기 등을 요격하는 단거리 방공체계입니다. L3 해상형은 KVLS2 1셀에 1발, 해공은 1셀에 4발이 들어갑니다. 함대함 무기체계로는 현재 개발 완료 단계로 알려진 한국형 초음속 함대함 미사일이 탑재될 예정입니다. 러시아 야혼트 미사일을 참고해 개발 중인 이 미사일은 마하 3의 4의 비행 속도에 최대 사거리가 300에서 500km급으로 알려졌으며
관통 탄두를 적용해 단 한 발로 적이 대형 전투함을 수장시킬 수 있는 능력을 갖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대잠 무기로는 홍승어, 지상 타격용 무기로는 해성-2로 불리는 다음속 순항 미사일이 탑재된다. 해성-2는 그동안 현무-3C 또는 천령 등으로 알려진 함대지 순항 미사일로 최대 사거리가 1500km급에 달하는 한국판 토마호크 미사일입니다. 군 당국이 올해부터 개념 설계에 착수한 경항모급 다목적 대형 수송함은 오는 2033년께 진수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해군은 독도함에 이어 지난해 5월 진수한 마라도함 등 두 척의 대형 수송함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내년에 개념 설계에 착수하는 경항모급 대형 수송함은 3번함에 속합니다. 군 안팎에서는 수직의 착륙용 스텔스 전투기 F-35B가 한국의 경항모급 대형 수송함에서 운용할 유력한 기종으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수직 이착륙 스텔스 전투기 F-35B 12대, 오스프리 등 수직의 착륙 헬기 8대가 착륙할 수 있고 승조원 720명, 길이 239m에 이릅니다. 건조 비용은 약 3조 1천억 원이 예상됩니다. 이 모든 해군 함정이나 무기들이 실전에 배치된다 해도 대한민국의 해군 전력이 일본, 중국에 비해서 약한 것은 사실입니다. 중국은 함정들을 찍어내듯이 만들어내고 있고 일본은 전통적으로 해군력이 강한 국가이지만 중국과 북한의 탄도 미사일을 핑계로 해군력 증강에 힘을 내고 있습니다. 얼마 전 일본 자위대 해상 초계기 도발로 일본 해군과 한국 해군이 부딪히면 30분 만에 전멸할 것이라는 얼토당토 않은 이야기가 보수 언론들에 의해서 나오기도 했지만 그만큼 한국 해군의 전력이 형편없지는 않습니다. 물론 힘겨운 싸움이 될 것은 자명한 현실이지만 그렇다고 무작정 당하고만 하지는 않을 전력이 대한민국 해군, 한국 해군의 전력입니다. 세계 해군 전력을 분석해보아도 한국 해군 전력, 대한민국 해군 전력은 2020년에 8위권 안에 드는 전력입니다. 하지만 앞에서 말했듯이 중국, 일본, 러시아 등 주변국들의 해군 전력이 워낙 막강해서 작아 보이는 것이 사실입니다. 2030년의 대한민국 해군, 한국 해군의 전력은 이보다는 앞선 순위의 해군 전력이 될 것입니다. 만약 주변국들이 해상을 통해서 대한민국, 한국을 침략한다고 한다면 큰 피해를 예상하고 덤벼들어야 할 것입니다.